결혼을 허락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첫 마디 물어본 것이 Are you Korean? 이렇게 Are you Korean?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걸 첫 마디였었거든요. 그 다음서부터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. 그 한마디로 이제 결혼의 첫 단추를 깨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. 저는 부인을 사진에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인데 참 인상이 좋더라고요. 아세요? 저도 사진에서. 아니, 저도 사진으로 봤어요. 근데 고우시더라고요. 아이들은 엄마 닮았어요? 아빠 닮았어요? 남자아이는 저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아빠 닮아서 배우 한다 그러면? 근데 보니까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아빠 눈이 너무 높으셔서. 아니요, 그게 제가 보면 이 운동선수하고 이 배우는 특히 소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곳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좋아하기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아무리 성실해도 운동신경이 타고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듯이 배우 쪽도 본인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배우를 하는 요즘 지망생들도 많고 하는데요. 배우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, 하겠다는 사람의 두 가지 그 전제 조건은 그거 같아요.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질이 있는가. 두 번째는 자기가 열심히 할 의향이 있는가. 이 두 가지가 맞을 때 비로소 해야 되지 않는가. 정답이네요.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야 모르겠습니다만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막내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첫째, 둘째는 뭐 이렇게 소질이 막 엿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. 네. 박수진 씨 아기는 벌써 이렇게 소질이 보이죠? 네. 네. 카메라 보고 윙크를 얼마나 카메라 의식하는지. 근데 저는 예. 사실은 3명의 아이가 있는데 1명쯤은 배우를 했으면 좋겠어요. 막내가 그럴 것 같은데요, 뭐. 네. 둘째가 아니면은 막내는 소질이 있을 것 같아요. 누가 되든 간에 1명은 배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제 아직 어리니까 심정이에요. 두고 봐야죠.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럼요. 아빠의 직업을 같은 길을 아이가. 근데 그게 왜 아버지 밑에서 의사가 나오고 왜 뭐 법조인 밑에서 법조인 나오고 또 뭐 가업을 이어가는 집이 있잖아요. 그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선대가 아빠나 엄마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시행착오를 다른 쪽보다는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. 만약에 저 아이 중에 한 명이 배우가 된다면 이러한 것은 정말 조심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뵀잖아요. 제 눈에는 늘 당당한 연극부장을 하던 선배였거든요. 그리고 그 후에 25년간 배우 생활하시면서도 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당당한 연예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속으로 갈등도 많으시고 그래요. 생각도 깊으시고. 인간적으로. 네. 근데 저기 김재훈 씨께서 좀 선배라고 굉장히 편드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마음을 비우셨다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네. 이제 토크쇼를 지금 하시고 또 이제 영화 배우로서 참 만수를 누렸잖아요. 만수를. 네. 더 이상 갈 데가 없는. 그럼 지금 더 이상 이제 뭘 더 바라고 뭘 더 얻겠어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그 인기와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미국의 10대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야. 재산이 6억 불이 된대. 그냥 웃을 때는 크게 웃고 흑인이고 막 이 사람이 그런데 그래 난 막상 그 오프라 윈프리하고 결혼하겠냐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럴 것 같아.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해도 파탄이 날 수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인기와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이제 그 출연자를 도와주는 거예요. 토크쇼에 나온 출연자를 도와주고 어떤 때는 출연자들을 위해서 막 100명이 출연했는데 100명한테 다 승용차를 주는 거야. 재산이 6억 불이니까.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프라 그 효과라는 게 있어요. 이 책은 좋은 책이니까 이걸 읽어라. 이래갖고 2억만 불어치를 출판계에다 이득을 줬어. 매출을 2억만 불을 올려줬단 말이야. 그게 사실 이제 방송의 영향력이죠. 많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좀 베푸는 쪽으로 이렇게. 아니 저는 박종훈 씨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?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. 부끄럽게. 아니 그냥 제가 살짝만, 아니 제가 토크쇼 진행을 하게 된 저 나름대로의 그 꿈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해낼지 또 얼마나 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바람은요.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, 또 이데올로기별로, 또 동서로, 또 세대별로 굉장히 서로에 대한 그
살기가 어려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각박해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. 제가 박중훈 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저의 그 포부는 사회가 좀 따뜻해지고 서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그 진행자를 하게 된 제 그 이유였어요. 그래서 저는 제 쇼에 나와서 나오는 출연자들이 정말 상처받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따뜻함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좀 덜 독하게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. 좀 아침마당처럼 좀 온기를 좀 그렇죠. 갖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제 꿈입니다, 사실은. 그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어필을 하고 얼마나 이 시대의 트렌드와 맞겠느냐는 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지만 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꿈은 그런 겁니다. 예. 오늘 전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소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셔서 이제 비난을 막 받는 시기였어요. 근데 박중훈 씨께서 도움 말씀을 주기를 지금 오는 비는 다 맞아라. 지금 뛰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옷이 더 젖는다. 네. 이 소나기는 지나간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. 네. 그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. 네. 아마 좋은 토크쇼 MC로 오랫동안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을 거고요. 그 얘기 잠깐 할게요.